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오늘 뭐 할 거냐면요 11, 12, 13, 14쪽 진도 나갈 거예요. 11, 12, 13, 14 수목금에 B반과 E반과 G반이 들었는데요, 그 반을 위한 수업이니까요. 다음 시간에 그 수행평가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일단은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반 학생들이랑 그 G반 학생은 11페이지까지 설명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설명을 뭐 건너 뛰셔도 되고 다시 들으셔도 되니까 그 설명을 듣고 뭐 혹은 설명을 듣지 않고 같이 12쪽 문제 풀어도 됩니다. 알겠죠? 자, 해볼게요. 마그마의 성질입니다. 마그마는 지하에서 지각이나 멘틀이 용융된 물질이다. 봐요. 그 지표가 있고요. 지표 깊은 곳에는 암석이 녹은 물질이 있을 수 있어. 이 암석이 녹은 물질을 마그마라고 합니다. 마그마. 암석이 녹은 물질. 암석이 녹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멘틀 물질이 녹을 수도 있어. 암석과 멘틀 물질이 녹은 거예요.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 변한 거죠. 이것을 마그마라고 한다. 그래서 이 고체 상태의 암석이나 멘틀이 녹는다는 것을 용융된다라는 표현을 해요. 용융된다. 그래서 지각에서 지각이나 멘틀 물질이 용융된 물질을 마그마라고 한다. 마그마. 근데 이 마그마가 지각이 약한 틈을 따라서 올라와 그 다음에 지표로 이렇게 분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표로 분출된 얘네들을 뭐라 그런다? 용암이라고 한다. 용암. 영어로는 라바라고 한다. 라바. 마그마가 지표로 올라와서 화산가스가 빠져나가거든요. 화산가스가 빠져나가요. 대부분이 수증기고요. 뭐 CO2, 이산화황 등등등 있겠지. 그 화산가스가 빠져나가고 남은 물질을 용암이라고 한다. 마그마와 용암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그마는 지하에서 지각이나 멘틀이 용융된 물질, 용암은 지하에 있던 마그마가 지표로 드러난 것이다. 마그마에 비해서 기체 함량이 낮을 수밖에 없죠.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그마는 종류가 다양해요. 종류가 다양한데 세 가지의 종류를 말합니다. 기준이 뭐냐면은 바로 SiO2의 함량입니다. SiO2의 함량이 기준이에요. 숫자 두 개만 외우자. 숫자 두 개. 52와 63입니다. 52와 63을 기준으로 52% 이하면은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하고요. 현무암질 마그마. 그 다음에 63% 이상이면은 유문암질 마그마라고 한다. 유문암질 마그마. 그 다음에 사이에 낀 애들을 안산암질 마그마라고 한다. 이렇게 마그마의 SiO2 함량에 따라서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로 나뉜다. 됐죠? 현무암질 마그마가 식어서 현무암 만들고요. 안산암질 마그마가 식어서 안산암 만들고요. 유문암질 마그마가 식어서 유문암 만들어요. 그렇다고요. 그리고 이 유문암질 마그마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화강암질 마그마라 그래요. 화강암질 마그마. 화강암질 마그마. 화강암질 마그마라고 합니다. 왜 유문암질 마그마와 화강암질 마그마가 같은 애냐면은 이 유문암질 마그마가 지표에서 빠르게 식으면은 유문암이 돼요. 근데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으면은 화강암이 됩니다. 성질은 같은데 어디서 식느냐에 따라서 뭐 광물의 결정 크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이름이 달리 붙여지는 암석입니다. 그래서 유문암질 마그마는 화강암질 마그마다. 이런 것도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 마그마의 종류에 따라서 점성이나 유동성, 온도, 화산가스 함량, 화산가스 형태가 다르거든요. 요거를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외우냐면은 이건 실제로 그런 건 아니야. 외우는 방법입니다. 외우는 방법. 어떤 외우는 방법이냐면 일단 이 SiO2가 끈적끈적한 풀이라고 생각해봐요. 끈적끈적한 풀, 끈적끈적한 풀이야. 그러면은 이 끈적끈적한 풀이 SiO2가 적게 들었어. 52% 이하면 적은 거죠. 기준이 지금 52%와 63%니까 끈적끈적한 풀이 적게 들었으면은 점성은 끈적끈적한 정도죠. 점성이 작아요, 커요? 점성이 작겠지. 풀이 적게 들었으니까. 그럼 풀이 많이 들은 유문함질 마그마 63% 이상인 마그마는 점성이 크겠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유동성이라는 겁니다. 유동성은 잘 움직이는 정도예요. 잘 움직이는 정도. 자, 점성이 작다는 것은 끈적끈적하지 않다는 얘기니까 잘 움직여요, 덜 움직여요? 잘 움직이겠지. 그러니까 유동성이 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점성이 큰 유문함질 마그마는 끈적끈적한 정도가 큰 겁니다. 그럼 유동성이 어떤 거야? 작은 거죠? 됐어요? 점성과 유동성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온도입니다. 온도는 뭐냐? 뜨겁냐 차갑냐야. 뜨겁냐 차갑냐. 마그마의 온도가 한 600도에서 800도씨 사이 되는데, 얘들아 생각해봐요. 유동성이 큰 마그마가 온도가 높겠니? 유동성이 작은 마그마가 온도가 높겠니? 너네 초콜릿을 생각해봐요. 초콜릿을 녹였어. 초콜릿을 녹이면은 그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초콜릿이 잘 움직이지. 맞아요. 그치? 그래서 온도가 높은 마그마가 유동성이 크고 잘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얘가 온도가 높다. 그 다음에 유문함질 마그마가 얘는 상대적으로 덜 움직이니까, 초콜릿이 약간 식은 거지. 약간 식으면은 잘 움직이지 않죠. 온도가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편해요. 그 다음에 화산가스 함량이야. 화산가스 함량은 사이다를 생각해봐요. 사이다. 그 사이다에 차가운 사이다가 있고 뜨거운 사이다가 있어. 그러면은 사이다 중에 차가운 사이다가 CO2 탄산이 많이 들었어. 뜨거운 사이다가 탄산이 많이 들었어. 차가운 사이다에 탄산이 많이 들었죠. 이걸 화산가스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뜨거운 현무암질 마그마, 뜨거운 사이다인 현무암질 마그마는 화산가스 함량이 어때요? 적겠죠. 기체가 빠져나갔으니까. 온도가 높아져서 기체가 빠져나간 거지.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유문암질 마그마는 차가운 사이다야. 그래서 화산가스의 함량이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현무암질 마그마는 옆으로 잘 퍼져. 그치? 옆으로 잘 퍼지니까, 유동성이 크니까, 점성이 작으니까 어때요? 옆으로 잘 퍼져가지고 화산체의 형태를 이루지 못한 요런 거를 용암대지라 그래. 용암대지를 이루거나,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화산체의 형태가 예쁘게 올라와서 요렇게 방패 모양이 됩니다. 방패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 그거를 순상화산이라 그래. 순상화산. 순이 방패순자예요. 방패순. 그래서 방패 모양의 화산이다. 그래서 순상화산이야. 순상화산의 대표적인 예가 한라산입니다. 제주도의 한라산. 그래서 그 제주도라는 섬 자체가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해서 만들어진 화산섬이기 때문에 신생대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대부분이 현무암입니다. 90% 이상이 현무암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무남질 마그마는 마그마가 끈적끈적해. 그래서 마그마가 올라오면은 요렇게 종 모양의 화산을 만들어요. 이런 거를 종상화산이라고 합니다. 종상화산. 종상화산. 종 모양의 화산이다. 종상화산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유무암질 마그마는 SiO2의 함량에 따라서 나뉜다. 그래서 뭐 점성, 유동성, 온도, 화산가스 함량, 화산 형태 이렇게 나뉘었다. 그 다음에 요거에 하나 있어요. 그 SiO2의 함량이 많은 유무남질 마그마를 산성 마그마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SiO2 함량이 좀 적은 현무암질 마그마를 염기성 마그마라고 해요. 염기성 마그마. 이것도 생각해봐요. 얘들아, 그 O가 산소잖아. 그럼 SiO2가 많이 들었으면은 산성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면 좀 편합니다. 그리고 안산암질 마그마는 뭐 중성, 그다음에 중간입니다. 중간 알겠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유무암질 마그마. 아, 목소리가 참 별로네요. 이해해줘. 근데 진도를 나가야 돼서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이해해줘요. 마그마의 생성 조건. 자, 마그마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걸 알면 돼요. 마그마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지표에서 지하로 들어갈수록 온도와 압력이 증가합니다. 온도와 압력이 증가한다. 자, 이 빨간색 선이 바로 지하의 온도 분포입니다. 요 빨간색 선, 요거 있죠, 요거. 좀 두꺼운 걸로 할까? 요게 바로 지하의 온도 분포예요. 지하 깊이 들어갈수록 요 지하의 온도 분포를 따라서 온도와 압력이 증가한다는 거죠. 온도가 X축입니다. 온도가 증가하고요. 자, 깊이 들어갈수록 압력이 증가하는 거 맞지? 깊이 들어갈수록 압력도 증가한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용융점이라는 거야. 용융점이 뭐냐? 용융점은 고체 물질이 있어요. 멘틀이나 지각이 있었어. 근데 고체 물질이 있는데 이 고체 물질은 특정한 온도를 넘어서면 녹아버려요. 맞지? 너네 그런 거 생각해봐봐. 그 철 있지, 철이라는 물질이 있어. 고체야. 이 철이라는 물체가 액체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온도를 넘어서야 돼요. 맞지? 뭐 1400도인가? 그렇죠? 그다음 알루미늄도 고체예요. 고체가 있어요. 이 고체가 특정한 온도를 넘어서면은 녹아버려요. 660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좀 낮아요, 알루미늄이. 근데 암석 그리고 멘틀 물질도 마찬가지로 고체에서 액체로 상위 변화하려면 특정한 온도를 넘어서야 돼. 그거를 용융점이라고 합니다. 용융점. 가장 뭐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H2O. 물이 있어요. 물은 얼음에서 액체 상태인 물로 변하려면은 몇 도가 지나야 돼? 0도가 지나야 돼요. 0도를 지나서면은 고체 상태인 얼음이 액체 상태인 물로 변하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용융점이라고 합니다. 용융점. 물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라고 그러잖아. 녹는 점이라고 그러는데 실생활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그러한 물질이 녹는 점을 용융점이라고 그러면 용융점. 괜찮아요? 용융점을 넘어서면은 고체가 액체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융점은 압력 조건이 달라지면은 용융점이 달라져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멘틀 물질이 있었어. 멘틀 물질의 그 녹는 점이 그 한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압력이 뭐 1기압이다.
압력이. 지표면에서는 1기압이겠지. 1기압에서는 1200도 정도 됩니다. 1500도. 그래서 여기 상태일 때는 고체인데 이 1200도씨를 넘어서면 여기서는 액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멘틀 물질이 조금 깊이 들어왔어. 50km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겠지. 압력이 높아지면은 자, 멘틀 물질 자체가 1200도가 돼도 아직 고체인 거예요. 그 다음에 1300도가 되고도 고체고 1400도가 되니까 뭐가 돼요? 액체가 된다는 거지. 액체. 그래서 용융점과 용융점을 전부 이은 선을 용융선이라고 해요. 용융선. 요렇게 용융선이 존재하는 거지. 건조한 멘틀의 용융선입니다. 건조한 멘틀은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을 의미해요.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점을 전부 다 모아보니까 압력에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멘틀 물질이 이 초록색 선 왼편에 위치하면은 고체예요, 액체예요? 고체겠지.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선의 오른쪽에 위치하면 뭐가 된다? 액체가 된다라는 거지.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선의 왼쪽에 놓이게 되면은 고체, 그 다음에 오른쪽에 놓이게 되면 액체가 된다. 고체와 액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멘틀에 물이 포함되어 있어. 물이 포함된 멘틀은 용융선이 또 달라져요.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선이야.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선은 요겁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물이 포함된 멘틀이 여기 왼쪽에 위치하면은 고체고요. 오른쪽에 위치하면은 액체가 되는 거야.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선. 됐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조건이 있냐면은 화강암의 용융곡선입니다. 화강암의 용융곡선. 물이 포함된 화강암이라고 써있지만은 화강암이라고 생각합시다. 화강암이 이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위치하면 뭐라고? 고체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위치하면 뭐라고? 액체가 된다고요. 됐죠? 그래프에서 용융선 왼쪽 오른쪽 고체 액체 됐죠? 이해됐죠? 그러면은 다시 설명으로 와서 지표에서 지하로 들어갈수록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는데 멘틀의 용융점이 어떻게 되고 있다? 멘틀의 용융점도 증가하고 있다. 멘틀의 용융점도 높아짐. 이렇게 멘틀의 용융점도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용융선 자체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선은 바로 요걸 의미합니다.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선은 지하의 온도 분포, 빨간색 선을 얘기하죠. 요거 지하의 온도 분포와 만나지 않고 있어요. 지하의 온도 분포와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암석이 이 빨간색 라인에 따라 내려가면은 고체로 존재한다. 암석이 아니라 멘틀 물질이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멘틀 물질이 이 빨간색 선을 따라 이동하면은 고체로 존재해요, 액체로 존재해요? 고체로 존재한다는 거지. 왜? 이 선을 넘어서야 액체가 된다니까?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마그마가 생성이 안 된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마그마가 생성되는 경우 세 가지만 배우자. 세 가지. 마그마가 생성되는 경우. 첫 번째야. 압력의 감소입니다. 압력 감소는 다른 이야기로 뭐냐면은 지하 깊은 곳에 있던 물질이 위로 올라온다는 의미를 압력 감소라는 표현을 써요.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게 위로 올라오면은 압력 감소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어떤 경우냐면은 멘틀 물질이 자, 선을 하나 일단 그려놓고요. 이 선 하나 그려놓을게요. 멘틀 물질이 지하 깊은 곳에 있었어요. A라는 지점에 있었습니다. A라는 지점에 있었는데 얘가 위로 쭉 올라오는 거야. 위로 쭉 올라오게 되면은 자, 위로 올라온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압력 감소를 의미한다. 압력 감소를 의미하는데 이 초록색 선을 지나게 되지. 초록색 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위치하면은 고체 액체? 고체고요. 오른쪽에 위치하면 뭐라고? 액체가 된다고요. 압력 감소로 인하여 용융선을 지나게 되면 자, 그러면은 C로 이동하는 거지. C. A에서 C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은 용융선을 넘어선다. 그러면은 뭐가 생성? 마그마가 생성된다. 멘틀 물질이 상승해서 압력이 낮아지면은 멘틀 물질이 용융된다. 그래서 마그마가 생성된다. 이게 AC입니다. AC 압력 감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온도 상승이야. 온도 상승. 자, 이 대륙 지각이 뭐냐면 대륙 지각이 바로 물을 포함한 화강암이에요. 물을 포함한 화강암. 대륙 지각에서 여기 있죠?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선. 대륙 지각에서 물이 포함된 화강암이 원래는 온도가 이 정도 있었는데 온도가 B자리에 있었는데 외부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하게 됐대.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뭘로 변한다? 액체로 변한다. 뭐야? 액체가 뭐야? 마그마로 변화한다. 온도 상승. 대륙 지각이 달궈지게 되면은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마그마가 생길 수 있다. 온도 상승. AC 조건과 BD 조건 봤습니다. AC 조건과 BD 조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야. 물의 공급. 뭐냐면은 자, 멘틀 물질이 있었어. 근데 이 멘틀 물질은 이 A 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치자. A 자리에 멘틀 물질이 있었어. 근데 이 A라는 멘틀은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이었어요. 그럼 이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점은 여기죠. 한 1500도씨 좀 넘나? 한 이 정도를 지나야지만 이제 마그마가 될 수 있는데 갑자기 이 멘틀에 물이 공급된 겁니다. 멘틀에 물이 공급됐어요. 물을 막 누가 뿌렸어. 그랬더니 이 멘틀의 용융점이 어떻게 됐다? 변했다라는 거지. 용융점이 변하였다라는 겁니다. 멘틀 물질은 가만히 있었어. 근데 이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멘틀의 용융점은 원래 높았어요. 이 자리였어요. 그런데 물이 첨가되니까 용융점 자체가 낮아졌다라는 거지. 용융점 자체가 낮아졌다. 그러면은 이 파란색 멘틀은 가만히 있었는데 물이 첨가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 녹아버렸다라는 거지. 녹아버렸다. 됐어요? 그래서 멘틀 물질은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었는데 뭐가 변했다? 암석의 멘틀 물질의 용융선이 변하였다. 용융선이 변해서 멘틀 물질이 어떻게 됐다?
녹아버렸다 라는 거죠.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멘틀의 용융점이 낮아져서 마그마가 생성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세 가지 경우 봤습니다. 첫 번째 압력 감소. 지하 깊은 곳에 있던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멘틀 물질이 위로 올라와서 압력이 감소됐어요. 압력이 감소함으로 인하여 용융선을 지났다. 이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어요? BD야, BD. 물이 포함된 화강암, 즉 대륙 지각이 원래 그냥 있었는데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용융선을 지났다. 녹아버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멘틀이 가만히 있었는데 그 멘틀에 물이 공급되면서 용융선이 변하였다. 용융선이 변하면서 어떻게 됐다? 마그마가 생성되었다. 이 세 가지만 배우면 됩니다. 우리는 지구과학 1에서는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그치?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참고할 게 뭐냐면은 멘틀 물질이 용융되잖아요. 그러면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멘틀 물질이 녹으면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대륙 지각이 녹았어. 대륙 지각은 물이 포함된 화강암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대륙 지각이 녹으면은 무슨 암질 마그마 생성? 그치, 화강암질 마그마가 생성돼요. 근데 화강암질 마그마는 뭐랑 같댔어요? 유문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랑 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대륙 지각이 녹으면은 뭐가 생성된다?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됐죠? 그러면 이제 마그마의 생성 장소 교과서 페이지 34쪽입니다. 마그마의 생성 장소는 판 경계에서의 마그마 생성이 있고요. 판 내부에서의 마그마 생성이 있습니다. 판 내부에서의 마그마 생성은 보통 열점을 의미해요. 열점. 판 내부에서의 마그마 생성 열점. 판 경계부터 봅시다. 판 경계에서의 마그마 생성은 발산형 경계인 해령과 수렴형 경계인 해구 부근에서 생성이 된다. 일단 해령 하부에서 고온의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압력이 어떻게 돼요? 멘틀 물질이 상승했어. 그럼 압력이 감소. 그러면은 압력 감소. 위에 그림에서 A, C 과정이지. 압력이 감소했다.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압력이 감소했다. 그러면서 용융 온도에 도달하여, 자, 멘틀 물질 녹으면 무슨 암질 마그마? 멘틀 물질 녹으면 현무 암질 마그마 생성된다. 그 다음 이제 섭입대 부근에서는 해구에서 판이 섭입하면은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겠죠.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면서 해양지각에서 물이 빠져나와요. 그러면서 연약권을 구성하는 암석이 뭐게? 얘들아, 연약권을 구성하는 암석은 바로 멘틀입니다. 멘틀이에요. 연약권을 구성하는 암석이 멘틀이에요. 멘틀의 용융점이 어떻게 돼요? 멘틀이 물을 만났어. 그래서 멘틀의 용융점이 낮아져서 녹아버려. 그래서 멘틀 물질이 녹았으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하여 지각의 하부, 여기선 대륙지각이겠지. 대륙지각의 하부에 도달하면은 지각 하부가 녹아버려요. 무슨 과정이야? D 과정이죠. 지각 하부가 녹아버려서 대륙지각이 녹으면 무슨 함질 마그마? 유문함질 마그마. 유문함질 마그마가 생성되었다. 이 현무함질 마그마와 유문함질 마그마가 섞여. 그래서 안산함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일단은 말로 다 하고 그림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할게. 그 다음에 플루미의 열점입니다. 열점. 지하 깊은 곳에서 멘틀 물질 상승. 멘틀 물질 상승 뭐였어요? A, C. 멘틀 물질 상승으로 압력이 감소하여 멘틀 물질이 올라오면 무슨 함질 마그마? 현무 함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자, 그림 한번 보면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그림 여기 있죠. 먼저 판 경계에서의 마그마 생성이야. 판 경계에서의 마그마 생성. 발산형 경계인 해령에서 멘틀 물질의 상승이야. 멘틀 물질의 상승으로 AC 과정. 멘틀 물질의 상승으로 멘틀 물질의 압력이 감소하게 되면은 무슨 함질 마그마 생성? 현무함질 마그마 생성. 현무함질 마그마 생성. 멘틀 물질이 상승했으니까 현무함질 마그마 생성. 그 다음에 이제 섭입 경계입니다. 섭입대에서 판에 섭입했어. 해양판이 지금 대륙지각 밑으로 섭입하는데 해양지각에서 뭐가 빠져나왔다? 물이 빠져나왔다. 그래서 물이 빠져나와서 연약권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의 용융점을 낮췄죠. 지금 여기가 지금 회색 부분이 연약권인데 연약권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 즉 멘틀 물질의 용융점을 낮춘 거예요. 그래서 이 멘틀 물질이 어떻게 됐다? 노란색으로 녹아버렸다라는 거지. 이렇게 녹아버렸다. 멘틀 물질이 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녹아버렸다. 물 공급이죠. 물 공급.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됐어. 그럼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위로 올라와서 대륙지각 밑에 착 붙었어요. 대륙지각 밑에 착 붙어서 이 대륙지각의 온도를 상승시켰어요. 대륙지각의 온도를 상승시켰다고. BD 과정이죠. 그래서 대륙지각이 녹아버렸어. 대륙지각이 녹아버렸어. 온도 증가로 인하여. 그래서 무슨 함질 마그마? 유문함질 마그마가 생성됐대요. 유문함질 마그마. 그래서 이 현무함질 마그마와 유문함질 마그마는 둘 다 액체잖아. 그럼 두 개가 섞일 수 있겠지. 섞여가지고 무슨 함질 마그마까지 만들어진다? 안산함질 마그마까지 생성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마그마가 이렇게 분출을 하게 되면은 현무함질 마그마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안산함질 마그마가 나올 수도 있고요. 유문함질 마그마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섭입 경계에서 마그마는 현무함질 마그마, 안산함질 마그마, 유문함질 마그마가 모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포인트를 하나 가져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 내부에서 열점이에요. 열점이다. 열점 빵 쐈어요. 위로. 근데 열점은 지금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거지. 멘틀 물질 상승, 압력 감소. 맞지? 멘틀 물질 상승, 압력 감소. 무슨 과정? A, C 과정. 멘틀 물질이 상승했으니까 무슨 함질 마그마? 현무함질 마그마 생성. 됐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프린트 돌아와서 설명 다 했네요. 문제 풀게요. Q1. 야, 문제 풀고 이거 봐라. 문제 풀고 봐.
풀고 왔죠? 체크 체크. 마그마에 포함된 SiO2의 함량이 클수록 SiO2의 함량이 커. 그럼 끈적끈적한 풀이 많은 거지. 그러면 유동성이 작겠지. 현무암질 마그마는 유무암질 마그마보다 경사가 큰 화산체를 형성한다. 아니지. 현무암질 마그마가 더 묽어요. 유동성이 커요. 그러면은 경사가 작은 화산체를 형성할 거야. 그 다음 안산암질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에 비해 폭발적으로 분출한다. 폭발적으로 분출하려면은 기체 함량이 많아야 돼. 폭발적으로 분출하려면 기체 함량이 많아야 돼. 얘들아, 니 똥 쌀 때 거기에 그 가스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폭발적으로 막 풍풍풍 더럽죠. 아무튼 누가 더 기체 함량이 많아요? 안산암질 마그마가 현무암질 마그마보다 기체 함량이 많지. 그래서 폭발적으로 분출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해령에서는 압력 감소에 의하여 부분 용융이 일어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맞죠? 해령에서는 압력 감소 AC 과정이었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뭘 지났어? 용융선을 지났죠. 그러면서 용융이 일어나서 현무암질 마그마 생성. 현무암질 마그마 생성까지도 맞은 거죠. 해령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 생성. 동그라미. 됐죠? 체크업. 체크업. 그림은 마그마 A와 B의 SiO2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SiO2 함량은 숫자 2개. 뭐? 5263. 5263. 52는 63빌딩을 사요. 5263. 그러면 5263을 기준으로 어떻게?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로 구분된다. 현안유. 이것도 뭐 현무는 안산에 있어요. 이렇게 외우기도 하죠. 현안유. 5263 현안유. 그러면은 자 SiO2의 함량이 71%인 A라는 마그마는 무슨 암질 마그마야? 그렇지, 유문암질 마그마죠. 유문암질 마그마. 그 다음에 SiO2 함량이 48% 이하인 48% 이하라고 하는데 48%인 B라는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다. 현무암질 마그마다. 유문암질 마그마도 유만 쓸래. 유문암질 마그마다. 그럼 특징 봐봐. 현무암질 마그마의 특징 뭐였어? 점성이 작고 유동성이 크고 온도가 높고 기체 함량이 적은 그러한 현무암질 마그마가 있었지. 유문암질 마그마는 그거의 반대였죠. 봅시다. A가 굳어지면 화강암 생성될 수 있다. 이거 설명했지. 유문암질 마그마는 화강암질 마그마로 불리기도 한다. 유문암질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여 식으면 유문암, 지하 깊은 곳에서 식으면 화강암이 만들어진다. 맞는 얘기입니다. 해령에서 분출하는 마그마의 화학 조성은 해령 무슨 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의 화학 조성은 A보다 B에 가깝다. 맞죠? 그 다음에 마그마의 생성 과정에서 A와 B가 혼합되면은 유문암질 마그마와 현무암질 마그마가 혼합되면은 안산암질 마그마 생성. 맞죠? 4번 5번. 쉬운 문제였어요. 아유코 막혀. Q4. 그림 가나다는 플룸 상승류에 의해 화산섬이 생성되는 과정이다. 뜨거운 플룸이 상승했어요. 뜨거운 플룸이 상승해서 이거 문제가 열점 문제네. 문제가 잘못 들어갔네요. 그래도 그냥 하자. 이거 보기 때문에 그랬구나. 유문암질 마그마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넣어놨습니다. 맞아. 기억났어. 플룸이 상승했어요. 뜨거운 플룸이 상승했어. 그래서 화산섬을 만들었어. 기억을 만들었어. 그런데 열점은 고정돼 있어. 열점은 고정돼 있는데 위에 있는 판이 움직이고 있죠? 화산섬 기억이 지금 서쪽으로 움직였으니까 판의 이동 자체가 동쪽에서 서쪽 방향이다. 이거 하나 물어보겠네. 그럼 판의 이동 방향은 서쪽인 거고요. 보기 바로 볼까요? 가에서 플룸 상승류의 밀도는 주변 멘틀보다 작다. 얘들아,
뜨거운 플룸의 밀도는 커요, 작아요? 밀도가 작아지지. 뜨거우면 밀도가 작아진댔어. 그래서 상승하는 거야. 맞고요. 나의 화산섬 기역에서는 주로 유문암질 마그마가 분출한다. 멘틀 물질이 녹았지. 멘틀 물질이 녹았어. 그럼 무슨 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틀렸죠? 나다 과정에서 판의 이동 방향은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죠? 답은 1번. 어렵지 않아요. Q5. 그림 가는 종류가 서로 다른 마그마 A, B, C. 종류가 서로 다른 마그마 A, B, C가 생성되는 섭입대의 단면이다. 그럼 봐봐. 일단은 연약권이 녹아서 만들어진 마그마. 무슨 암질? 현무암질 마그마. 대륙지각을 녹였어. 대륙지각을 녹여서 만들어진 마그마? 뭐? 유문암질 마그마. 그 다음 두 개가 섞여서 만들어지는 마그마. 무슨 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이게 각각 A, B, C 중에 뭔지를 파악하면 되겠지. 그러면 봐봐.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마그마 A가 밑에서부터 올라왔네. 마그마 A는 무슨 암질 마그마? 무슨 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다. 그 다음에 마그마 B는 여기에 있는 지금 대륙지각이 녹은 것 같이 보이지 않니? 그래서 마그마 B가 유문암질 마그마. 그 다음에 마그마 C가 두 개가 섞인 안산암질 마그마 같아.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마그마 A 현무암질 마그마가 여기 다 있네. 여기 그림이 조금 헷갈릴까봐 다 주어졌네요. 근데 내가 파악한 게 맞네요. 뭐에 의한 기억에 의한 멘틀 용융으로 마그마 A 생성. 뭐였어? 물공급으로 멘틀이 용융돼서 마그마 A가 생성되었다. 그 다음에 이게 대륙지각을 녹이면서 마그마 B를 생성하였다. 그 다음에 마그마 A와 C의 혼합에 의해서 마그마 C가 생성되었다. 맞죠? 그래서 현무암질, 유문암질, 안산암질 마그마다. A, B, C가 각각. 옳은 거 골라라. 기억은 뜨거운 플룸의 상승. 아니죠? 뭐예요? 물공급. 하와이 열도가 포함된 판의 이거 보기. 이거 미안하다. 이거 어떤 반 A가 얘기해줬는데 참. 이거 보기를 잘못 넣었네요. 이거 다시 갖고 올게요. 보기를 잘못 넣었어요. 보기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미안해요. 아무튼 이 그림만 좀 분석하고 ABC가 뭔지만 물어볼 겁니다. 아마 기억 물어볼 거고 ABC가 뭔지 물어볼 거고 그게 끝입니다. 아마도. 이거 보기 다음에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자, 다음에 13쪽 계속 갈게요.